제가 네. 괜찮으세요? 네. 아, 큰일 날 뻔. 제가 혹시 삐끗하지 않을까, 넘어지지 않을까 걱정을 했다 그러니까 감독님이 직접 그 모습을 선을 보여주시네요. 네. 조금은 좀 걱정도 하셨을 것 같은데 혹시나 관객분들이 안 계실까봐 오늘 빈자리 없이 가득 오셨어요. 먼저 오늘 오신 관객분들께 또 영화 보시는 분들께 감사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목숨 걸고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어려운 시기에 어려운 영화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회가 새롭습니다. 도와주신 분들도 감사하고. 네. 네, 홍근택 감독님, 조성민 감독님이셨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근수 역할 맡은 홍근택입니다. 안 떨릴 줄 알았는데 지금 그 마이크를 못 들고 있을 정도로 떨려가지고. 잘 들고 계시는데요. 네. 네, 거짓말이었습니다. 네,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역을 연기한 차지현이라고 합니다. 저도 뭐 앞전에 하셨던 말씀처럼 크게 다르지 않고 시국에 이런 데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런 바쁘신 와중에 와서 영화를 관람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잠깐 토크 시작하기 전에 오늘 사실은 이제 앞에 홍은택 배우님, 차지현 배우님 오시긴 하셨지만 또 영화에 참여해주신 많은 배우분들도 같이 영화 보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도 잠깐 이렇게 인사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감독님께서 좀 소개를 좀 해주실래요? 네, 제일 처음으로 소리가 제일 처음으로 네. 인사시켜드릴 분은 보호관 역할 하신 이성준 선배님. 준혁의 친구 이제 동원이 역할 해준 종호 배우님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연기 역할 맡았던 윤정욱 선배님 모시겠습니다. 네, 뽕쟁이 역할의 이승준 배우님. 마지막 끝판대장 마약상 김정민 선배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름보 김준수 배우 오셨나요? 일름보 인사해주세요. 부끄러우신가봐요. 네, 저는 박수로 네. 그리고 이민상담소 상담사 역할해주신 김보혜 배우님 모셨습니다. 호주 못 가게 하신 분 단칼에. 경찰 1 변경록 배우님. 경찰 2 이효섭 배우님 오셨나요? 이효섭 배우 앞에 계시는군요. 추격자 1 김양균 배우님이요. 추격자 2 신동현 배우님 오셨나요? 고생 정말 많으셨고 제가 표현을 잘 못하고 사는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약간 눈에 눈물이 제가 지금 자세히 봤어요. 거 아니면 안 옵니다. 네, 여기 지금 땀이랑 여기 눈에는 눈물이. 네, 보호관 역 맡으신 배우님께서는 지금 제가 이제 영화에서 그렇게 퇴장을 하셔가지고 되게 걱정을 했었는데 직접 뵈니까 좋네요. 네, 여러분들 영화에서 보고 이렇게 보니까 영화 되게 악역으로 나오신 분들도 되게 인상이 선하셔가지고 네, 캐스팅을 잘하셨네요. 연기 변신을 잘하시는 분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드디어 이제 개봉을 했는데 사실 이 작품이 원래 청주대 영화과 졸업작품이고 졸업작품이 이렇게 그 많은 관객분들에게 선택을 받는 그 영화로 개봉을 하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좀 처음에 영화 만들게 되셨는지, 이 영화 만들게 된, 착상하게 된 시간부터 조금 간략하게 얘기를 해주신다면. 5년 전으로 돌아가요. 2015년.
네, 이제 졸업 영화를 찍어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때 이제 단편 영화를 준비를 했었어요. 20대 평범한 한국 청년 2명에게 수십억 원어치의 마약이 생긴다면 그들이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에 대한 단편을 기획을 했었는데 단편으로 풀기에는 해야 할 얘기도 너무 많았고 단편만 하기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장편화가 되기 시작했었고 배우들은 이미 제가 장편부터 같이 작업을 했던 배우들이어가지고 이들이 있으면은 뭐라도 될 수 있겠다라는 확신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둘에 맞는 이제 캐릭터를 구상을 해서 이제 장편화가 됐고 2016년 2월달에 촬영이 종료가 됐어요. 그리고 제가 방황을 좀 하느라 2018년 1월 1일 첫 마스터가 편집이 되었고 그해 5월달에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상영을 하고 상을 받았어요. 네. 아니, 네. 끝인가요? 네, 잘 될 줄 알았거든요. 그날 이후로. 네. 시간이 좀 걸린 거죠? 시간이 좀 걸렸죠. 네. 그래가지고 2년이라는 시간을 더 기다가 지금 개봉을 했습니다. 네. 그 우여곡절 끝에 개봉까지 왔는데 저는 이제 그 마약이 4kg에 20억이나 된다는 것도 영화를 보고서 알 정도로 리얼한 그 디테일들이 많아서 준비 기간부터 영화 만드는 시나리오 쓰는 시간도 쉽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근데 진짜 성과가 첫 스타트부터 좋았던 게 전주 국제영화제에서 아트하우스 배급 지원상을 받으면서 주목을 받았어요, 이 작품이. 그래서 그때 이제 배우님, 홍대 배우님 말로는 그 전에 이제 그 초청받기 전에 꿈을 꿨다고 하시더라고요. 고양이한테 귀가 물리는 꿈 꿨는데 그게 길몽이었다. 그래서 이제 초청도 받고 나중에 수상도 했다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아까 들어오기 전에 오늘은 혹시 무슨 꿈 꾸지 않으셨어요? 라고 했더니 오늘 또 그 고양이가 아니라 오늘은 거미와 관련된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다고 그래서 대박 날 것 같다고 하셨어요. 아, 그 거미 꿈을 꾼 건 아니고요. 이 누구 지인이 전화가 와서 통화를 하고 있는데 제 눈앞에 이만한 거미가 한 마리 계속 지나갔어요. 또 그 괜한 마음에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니까 거미가 오는 게 이제 그 좋은 길몽인데 꿈은 아니고 현실에서 나온 거라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까 되게 자신 있게 얘기하시더니 혹시 차지원 배우님은 무슨 좋은 꿈 꾸지 않으셨나요? 네, 어제 너무 이게 기대돼가지고 한 잔 건하게 먹고 푹 잤습니다. 네, 꿈 안 꿨습니다. 네, 마음 편하게 오신 걸로. 아까 감독님께서 안 그래도 그 단편 때부터 같이 작업을 해서 호흡이 잘 맞는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제가 이제 그 2015년 작품이죠. 햄버맨을 봤을 때도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생활고를 겪고 있는 그런 청춘이 결국 자칫 잘못하면 나쁜 길에 빠질 수도 있고 그 안에서 어떻게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고 결국은 성장해 나가는가에 대한 문제를 단편 때부터 만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작업을 하시면서 이미 좀 지금 이 비행이란 작품을 좀 구상을 하셨던 거였는지, 그리고 보통은 단편 때 한 번 작업을 하고 나서 같이 배우들이랑 다시 하기도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그 구성 그대로 또 같이 작업을 하셨는지, 그 정도로 배우분들이 매력적이셨는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두 명이 있으면 뭐라도 되겠다는 생각이 제일 컸어요. 제일 컸고 20대 중반부터 그런 주제로 계속 영화들을 찍었었는데 제가 20대 때 느꼈던 그런 감정들이 초조함 이런 것들을 좀 주로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막상 그렇게 초조함을 느끼는데 막상 저를 압박하는 것들은 실체가 없었어요. 아주 그런 실체가 없는 20대 중반에 막연한 두려움과 불안함 이런 것들에 대한 일기 같은 필름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기라면은 사실 이 영화 단편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범죄를 많이 저지르는데 감독님 약간 범죄와 가까이 있으신 분이신가요? 범죄와 아주 거리가 먼 사람이고요. 착하게 살고 있습니다. 저는 영화상에서 지역이랑 되게 가까운 캐릭터라고 생각을 해요. 비슷한 캐릭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정가만 없지 저도 한국에서 살고 싶은 욕구가 별로 안 생겨가지고 되게 오랫동안 한국을 벗어나서 살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저질러 놓은 것들이 많아가지고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나가서 살고 싶은데. 그래가지고 지혁이처럼 이민의 꿈이 무산된 뭐 이런 캐릭터였고 지혁이한테 그래서 많은 감정들이 수용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차지원 배우님 같은 경우는 감독님 옆에서 지켜보시면서 햄버거 허맨에서도 역할하시고 지금도 역할하시면서 초지일간 좀 약간 양아치 같은 양아치죠. 네, 건들건들한 역할을 제안을 받는데 거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감독님이 그렇게 보신다는 거 아닐까요, 배우분은? 답변을 드리기가 좀 조심스러우신데요. 또 제 지인분들도 많이 계셔서 영화 속의 모습이 저와 다르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다른가요? 네, 아무도 대답을 안 해주시네요. 어머니가 계신데 어머니 갔나요? 네, 많이 달라요.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 이야기는 객관성이 없기 때문에. 네. 그래도 차지원 배우님 다시 이렇게 또 단편 이후에 그 제안 받으시면서 이 역할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분석하시고 어떤 캐릭터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셨어요? 첫 번째로 요 비행의 시나리오를 받고 지역이라는 캐릭터에 대해서 연구를 시작했었을 때 사실 그 영화에 있는 많은 양아치 역을 배역한 연기 선배님들의 영화와 그 전과자라는 신분으로 핍박을 받는 영화의 연기들을 배역들을 많이 연구를 했어요. 하지만 누구? 네. 그 작품들 말씀드릴까요? 그냥 너무 궁금해서 누굴 많이 보셨을까? 조국민 감독님이 많이 추천하셨던 다른 형의 영화들 로제타 그리고 또 한국에서 유명 유승범 선배님들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연기들을 레퍼런스로 삼고 연구를 시작할 때 요분들을 따라하거나 모방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가장 강하게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나한테 잘할 수 있는 게 뭘까를 고민하다가 그냥 가장 리얼리티하게 한번 나를 표현해보자. 그런 부분에서의 접근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하면 리얼리티하게 보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많았고 그 고민으로 저는 지역의 캐릭터가 완성된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 지역이라는 인물이 좀 건들건들하면서 이렇게 움직이는 느낌이라면 중심을 잡아줘야 되는 그런 캐릭터가 근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덩치도 큰 배우를 선택을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 탈북민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이미지들이 있긴 하잖아요. 근데 감독님이 생각하시는 근수 캐릭터는 좀 어떤 캐릭터라고 생각을 하셨고 그래서 또 이제 홍건택 배우님이랑 같이 하게 된 이유도 좀 궁금해요. 어떤 또 지점을 보고서 같이 꼭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셨는지. 홍건택 배우 같은 경우에는 홍건택 배우 같은 경우에는 연기력이 되게 안정되어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었어요. 그래가지고 차지원 배우랑 반대로 차지원 배우가 이렇게 막 소리를 지르고 의학하고 할 때 홍건택 배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화를 삭힐수록 더 그 감정이 잘 보이는 이런 것들이 좀 많이 강점이라고 보였고 영화가 좀 대비감을 많이 강조를 했어요. 그 구성상 이야기도 그렇고 캐릭터도 그렇고 남한과 북한 좀 잘생긴 친구와 조금 못생긴 친구. 깜짝 놀랐어요. 네, 어느 쪽이 잘생긴 쪽인가요? 진짜 잘생겼어요. 덩치에서도 좀 그런 대비감이 지연 배우와 이렇게 콘트라스트가 생기는 게 마음에 들어가지고 좀 캐스팅을 하게 된 연유가 있고요. 많이 안 나오죠. 아니 나와 잘 나오고 있어요. 잘 들리시죠? 네. 네, 그런 것들에서 많이 착안을 해서 매력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둘이 붙어 있으면은 그 플러스 마이너스 뭐 음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합이 되게 잘 맞는 느낌이어가지고 둘이 케미가 되게 좋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이 되게 안전한 카드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캐스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합이 굉장히 그 쫓고 쫓기고 괴롭히고 괴롭힘을 당하고 약간 통과제리처럼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홍건택 배우님은 저는 이제 그 얼굴은 굉장히 익숙했었는데 얼마 전에는 또 스토브리그라는 그 드라마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좀 인기가 많아서 그때도 잠깐 출연을 하시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대박 예감을 했죠. 보통 그 미생이라는 드라마에 나왔던 그 배우분들이 이후에 굉장히 많이 활약을 했었잖아요. 아마 이제 그 스토브리그를
필두로 해서 활약을 더 많이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때는 좀 잠깐 나왔다면 이번에 주연으로 또 이렇게 많은 분량을 소화하면서 부담감도 있으셨고 기대감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 그 촬영을 4년 전에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많은 관객들이 보실 영화라고는 상상도 못하고 촬영을 했었기 때문에 부담감이라기보다는 영화를 완성시키자라는 목표로 하나로 촬영을 했고요. 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떤 캐릭터를 구축하려고 노력했기보다는 북한말 배우고 네, 탈북 과정들 공부하고 다큐멘터리 같은 거 찾아보니까 촬영이 시작했고요. 네, 촬영 시작했을 때도 북한말이 입에 안 붙어가지고 그 북한말 제 대사를 북한말로 번역해준 분 그걸 그대로 거의 달달 외워서 읽다가 촬영 중간쯤에 아기들 입 터지듯이 입이 터졌어요. 북한말을 그때서야 좀 어떻게 하는 거구나 알게 됐고 그랬더니 영화 촬영이 끝났었습니다. 아 그러면은 지금 입이 트이고 나서 이제 제대로 더 많이 못하고 이제 촬영이 종료된 거니까 감독님 비행 2를 찍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 아까운데요. 이들과는 찍지 않습니다. 단호하게 안 찍으신다고. 그러니까 저희가 두 작품을 이렇게 셋이서 같이 했어요. 셋이서 같이 했고 다음 넥스트 레벨이라고 한다면은 이 배우들은 제가 아닌 감독과 작업을 하는 게 넥스트 레벨이고 저는 이 배우들 없이 작업을 하는 게 넥스트 레벨이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너무 좀 첨언을 드리자면 사실 이 비행이라는 작품의 시나리오를 쓰실 때 얘기 없이 감독님이 저랑 홍근택 배우를 써야 한다는 그 책임감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사실 거기서 많이 좀 힘들어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랑 근택 배우도 만약 다음 작품을 하실 때 저희를 캐스팅 안 하셔도 서운함이나 섭섭함은 없고요. 오히려 다음 작품을 하실 때 그냥 캐스팅에 국한되지 않고 더 좋은 작품을 하셨으면 저희 동생으로서의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다 안 한다고 얘기하시긴 하는데 뭔가 전 같이 하고 섭섭합니다. 써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독님 지금 이런 의견들이 있으시니까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다음 작품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화가 제가 처음에도 좀 이 영화의 그 독특한 지점이 리얼함과 그리고 또 장르성을 같이 좀 접목했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굉장히 리얼한 부분에 있어서는 무산일기 같은 그런 작품들, 탈북인의 이야기를 담은 작품들이 생각이 났고, 그리고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마약 가방이긴 하지만 그 사실 마약에 대해서 진짜 하나도 모르는 사람들이 저지르는 해프닝이잖아요. 그걸 가지고 계속 쫓기는 건 트레인스포팅도 생각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리얼한 다르된 영화와 트레인스포팅의 데니보이 같은 그런 스타일을 접목을 시킨 것 같은데 두 영화를 다 좋아하시는 거죠? 영화 보니까 그런 생각 들었어요. 영화를 제일 좋아하는 영화가 트레인스포팅이고요. 제일 좋아하는 영화인데 또 막상 영화를 많이 보는 것들은 그런 유럽에서 많이 나오는 거 다르된 형제 스타일 뭐 이런 영화들을 좀 많이 보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제 취향들이 이렇게 두 개가 오묘하게 하이브리드가 되면서 이런 영화가 나오게 된 것 같아요. 그 감독님 아까 이제 잠깐 이렇게 참고한 영화들 이런 것들도 얘기하셨는데 단편 때부터 작업 같이 하셨으니까 계속 영화에 대해서 시나리오 쓰는 동안도 많이 서로 얘기하고 반영도 했을 것 같은데 배우분들 생각나시는 거 있으시면은 혹시 뭐 이렇게 이 캐릭터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하고 좀 흐름에 영향을 주신 거 있으신가요? 감독님께서 어떠하게 그냥 디테일하게 이 영화의 캐릭터를 봐라 이런 스타일이 아니세요? 그냥 그 청주에 대학교 다닐 때 집으로 딱 소집을 하세요. 새벽에 집으로 와라. 그럼 저랑 이제 홍근택은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런 영화를 한 3편 이렇게 딱 준비가 돼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주무실로 들어가세요. 그럼 이제 저랑 그냥 본인은 또 들어가시고 네네. 그럼 저랑 근택 배우는 이제 밤새도록 영화를 봐야 돼요. 그리고 아침에 말을 되게 잘 일어나시면 이제 들으시네요. 네. 얘기해봐. 이래서 이제 영화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은 그거 아니야 뭐. 아니, 아무튼 이렇게 디테일하게 어떤 걸 요구하진 않으셨고요. 저희한테 스스로 영화를 제시하시면서 늘 느껴라. 이런 식으로 항상 레퍼런스에 숙제를 주셨던 것 같아요. 아, 네. 감독님 왜 그런 방법을 쓰신 거예요? 둘 다 영화를 많이 안 봐요. 둘 다 영화를 그렇게 많이 보는
많이 안 보는 거는 두 번째 이유고 첫 번째 이유는 좀 저랑 같이 동기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느끼는 정서나 이런 것들을 좀 최대한 같이 공유를 하고 서로 공유를 해야지 한마음 한뜻으로 한 영화를 찍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그런 동기화 과정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막상 많이 도움이 됐잖아요. 그럼요. 네네. 아니, 마이크 들으셨습니까? 아, 네네. 그 방금 영화를 저희한테 딱 던져주시고 들어가신다고 했는데 거기 저희 그 제 집이 이분 집이었어요. 네? 같이 실제 사셨군요. 영화상에 나오는 근수의 집이 저희 집이에요. 네, 이분의 집이었는데 그 원룸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앞에서 보고 있고 뒤에 매트리스 깔아놓고 자고 있었어요. 그러다 저희가 꾸벅꾸벅 존다 그러면 바로 리모컨 아니야. 바로 날라오는. 네, 그렇게 했는데 무산일기 처음 봤을 때 정말 그곳에 나오시는 북한 사투리 연기하시는 분들이 정말 나긋나긋하게 연기를 잘 하세요. 그분들 영향 정말 많이 받았고 그리고 맞습니다. 저는 되게 영화를 일부러 찾아서 열심히 보는 영화 학도가 아니었어요. 그 연극은 많이 보러 다녔는데 그래서 다른 애 형제 뭐 작품들이나 이런 영화들 봤을 때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이런 영화들도 있구나. 그래서 정말 도움 많이 받았고 그래서 근소를 할 수 있었어요. 와, 네. 어쨌든 소집하고 던져준 게 이렇게 효과를 발휘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감독님 방법이 좀 잘 적용된 예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근데 첫 장면 거의 이제 초반에 그 운동화를 필두로 해서 벌어지는 몸싸움, 육탄전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작품이 그 다르덴 형제의 그런 그 거칠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리얼한 그런 장면들에서 좀 약간 많이 힌트를 얻은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합이 잘 맞기도 하고 좀 보면서 조마조마한 생각들, 그런 불안한 모습들 이런 것들을 잘 구현한 장면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장면 찍을 때도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두 분이서 어떻게 그 싸움 장면 합을 맞추셨는지 그때는 이제 뭐 던져주고 이런 건 아니었을 테고 연습을 많이 하셨을 것 같거든요. 실제로 그 눈밭에 뒹구는 장면은 저 리허설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 차지현 배우가 자전거를 타고 있고 제가 뭐 이렇게 연습실에서 연습을 정말 많이 해서 촬영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촬영 중에 힘 조절을 잘못해서 그 눈밭에 숨어있던 그 조그만 소나무 옹이에 차지현 배우가 갈비뼈 2대가 금이 가는 사고를 당했었어요. 대형 참사를 네. 근데도 그 아프다는 말 한마디 안 하고 괜찮다라고 하고 계속 촬영에 임해줘가지고 존경스럽습니다. 네, 어머니가 계시는데 네, 죄송합니다. 아드님 몸에 상해를 입혔습니다. 네, 갈비뼈는 괜찮으신 거예요? 네. 그 당시에 이 영화가 좀 잘 될 것 같아서 이제 후에 좀 미담으로 남기려고 포커스 잘 잡았습니다. 네. 아니 아까 이제 뭐 건달 양아치 얘기 뭐 참고하신 유승범 배우 얘기도 하셨지만 저는 좀 약간 그 연기 보면서 오토바이를 진짜 너무 잘 타시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비행을 하신 게 아닐까 어느 순간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리얼하던데 그거 어떻게 연습하신 거예요? 또 이제 고등학교 친구들도 왔지만 정규 부회장 출신이라 비행과는 좀 이제 거리가 멀었고요. 실제로 저희 나온 중국집이 청주에 있는 원산대반점이라는 중국집인데 제가 거기서 아르바이트를 한 2달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거기 또 라이더 선배님들이 일전에 계셨기 때문에 직접 그분들의 이 라이더 팁을 전수를 받아서 그래서 조금 영화에서 조금 리얼하게 보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이제 북한말 배우듯이 진짜 좀 약간 리얼하게 그런 것들을 좀 연마를 하셨군요. 저는 그 리얼함을 감독님 시나리오 쓰실 때도 굉장히 많이 필요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범죄에 가담하셨어요 뭐 이런 얘기 농담이고 마약의 세계는 사실은 디테일한 취재가 없으면은 시나리오 쓰기가 힘들잖아요. 제일 신기했던 거는 그 4kg에 20억이랑 껌통. 네, 진짜로 껌통으로 그렇게 거래를 하나요? 네, 그렇게 제가 이거를 자료 조사를 되게 오래 했어요. 오래 많이 형사님도 되게 많이 만나고 그런데 형사님들이 하시는 얘기는 그냥 기사에 나갈 수 있는 내용들만 착착착착 말해주시니까 그런 게 뭐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았고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인터넷에서 실제로 마약상들을 좀 찾아다니면서 인터뷰들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다 거절을 당했어요.
제가 처음에 이렇게 살 것처럼 막 이것저것 물어보니까 좀 알려주다가 당연히 안 사죠. 저는 범죄자가 아니니까. 그래서 안 사면은 이제 욕만 먹고 끝나고 뭐 이런 과정을 계속 몇날 며칠 뒤풀이를 계속 하다가 한 번은 제가 진짜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저 이런 독립영화 찍는 감독이고 이런 정보가 필요해서 저한테 뭐 이런 정보를 알려주실 수 있느냐 하니까 그분이 고해성사가 시작이 된 거죠. 자기가 어떻게 그 세계에 발을 담그고 시작이 됐는지, 이게 어떤 식으로 유통이 되고 어떤 식으로 판매가 되는지, 이런 게 진짜 엄청난 장문의 글로 저한테 메시지가 왔고, 그거를 또그 진위 과정을 맞추다 보니 진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걸 이렇게 차안을 해가지고 이야기에 적용을 했고요. 이게 4년 전에 찍을 때랑 지금이랑 아마 상황이 많이 다를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이랑은 막 그렇게 고증이 완벽하게 안 맞을 거라는 생각은 들지만 그때 당시는 실제로 저렇게 거래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껌통에서 다른 걸로 바뀌었을 수도 있겠군요. 이제 지나다니다가 껌통 보면 한번 열어볼까 생각했었는데 아니 저는 진짜 좀 약간 캐릭터들이 디테일하게 살아있다라는 게 그때도 껌통 껌 사올 때도 돈 안 내고 그냥 훔쳐서 나오잖아요. 초질감 굉장히 양아치 근성을 잃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런 디테일들도 시나리오에 원래 있었던 거예요. 아니요. 그거는 저희가 현장에서 아무래도 좀 이런 위트 있는 포인트들이라든지 유머 있는 포인트들, 그리고 저희가 그때는 좀 아무래도 어렸다 보니까 이렇게 완벽하게 프리프로덕션을 하지 못하고 촬영을 많이 진행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순간에 그냥 여기선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많이 나눴고, 최종적으로는 감독님께서 이렇게 하자라고 하시면 저랑 그때 배우는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이행했습니다. 그때는 어렸다라고 하신 게 그때는 20대고 지금은 이제 딱 30대가 이제 막 되신 건 거죠? 네, 저는 네. 이제 32살 됐고 배우들은 31입니다. 네. 어립니다. 저희 슬렁이 치는데요. 32살이래. 결국에 영화가 사실은 이제 그 20대 때의 어떤 치기 어림을 통해서 떠남과 머무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정착하고 싶어하는 근수라는 캐릭터와 떠나고 싶어하는 어떻게 보면 지역이라는 캐릭터지만 둘 다 어딘가에 정착하고 싶은 거죠. 사실은 더 이상적인 어떤 공간에 정착하고 싶어하는 건데 감독이 이제 자전적인 경험도 있으셨다고 하지만 이 대한민국이라는 사회를 좀 어떻게 바라보셔서 이 사회 안에서 떠나고 싶어하는 사람과 머무르고 싶어하는 청춘을 만나게 했는지 이곳이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쫓기고 불안하고 초조함을 느꼈던 거는 제 스스로를 그렇게 거뒀다는 생각이 요즘 들어서 들어요. 그래가지고 요즘은 제가 배가 부르고 등이 따셔가지고 그때 뭐가 그렇게 힘들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찍은 지도 좀 오래된 영화기도 하고. 그리고 초심을 잃었어요. 배가 부르고 등이 따셔서. 나이가 먹어가면서 약간 그런 거에서 조금 그런 불만들이 좀 많이 없어지는? 저 때는 제가 생각해도 좀 방볼 기질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또 막 그런 것 같지도 않아요. 뭐 어느 정도 불만은 있지만 근데 저 당시에 느꼈던 것들을 생각을 좀 몇 가지 생각들을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돈 버는데 엄청난 목적을 두고 20대를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무작정 돈 많이 벌어야지 하다 보니까 제가 영혼을 팔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돈 때문에. 그놈의 돈이 뭔데 계속 그렇게 몸도 버려가고 정신도 버려가면서 계속 돈을 버는가. 근데 막상 그렇게 제가 돈을 벌어야 되는 이유는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뭐 집을 사야 되는 것도 아니고 부양하는 가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얼마 전에 좀 많이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조금 전보다 유한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지 않을까 합니다. 아니 지금은 그 30대가 돼서 광고 프로덕션으로 돈을 버셔서 독립영화에 쏟아붓고 있다라고. 네. 그렇게 바뀌신 거죠? 네, 이게 돈이 많이 드네요. 영화 한다는 게 제가 진짜 운이 좋게 안아주려고. 운이 좋게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상도 받고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지원금도 받고 뭐 이런 과정들 뭐 투자도 어느 정도 받았고 이렇게 도움을 많이 받아가지고 정말 운이 좋게 이렇게 개봉을 하게 되었는데 그래도 돈이 모자라요. 그래가지고 이 배급하다 보니까 또 돈이 모자라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고 있고 그래도 되게 뿌듯합니다. 오늘 허투루 쓴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분들 와주신 거 보니까. 네. 와,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두 배우분께도 30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제 초입에 들어서서 그때 이제 근수와 지역에게 한마디씩 해주신다면 지금 생각이 또 바뀌셨을 것 같은데 촬영하실 때랑 어떤 마음이신지. 저는 지금까지 똑같이 살고 있어요. 그때랑 아르바이트 하고 오디션 보고 붙으면 또 그 알바는 그만두고 촬영을 했다가 다시 새로운 아르바이트를 찾고 오디션을 보고 그 생활을 지금 거의 20대 때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군수랑 저랑은 별반 차이는 없고요. 네, 그 군수가 제가 어떤 인터뷰에 하나 썼었는데 근수가 만약에 탈북을 하지 않고 한국에 그냥 살아있다면 그냥 우직하고 성실하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인물이었을 것 같아요. 마약이라는 것을 만나지 않았다면. 네, 그래서 근수가 고생 많았고 많은 분들 앞에서 근수라는 캐릭터 사랑받을 수 있는 캐릭터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근수가 그 제일 돈을 많이 쓴 게 사실은 그러니까 촬영할 때 염색이었다고. 그 빨간 머리에 그 앞머리 없는 그 헤어스타일을 보고 댓글에 키드밀리 많이 나오는데 정말 실제로 보시면 알다시피 이제 훨씬 못생겨가지고 영광이고요. 그 앞머리를 직접 자르셨어요. 배우분이 머리를 자르는 거 아무것도 모르시는 배우분이 직접 자르셨어요. 이제 거기 미용실에 가서 이제 빨간 머리로 해달라 그랬더니 20만 원을 달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탈색이라는 게 처음 해보니까 이렇게 비싸구나라는 걸 느꼈고 네, 영화 1만 넘으면 그 머리 다시 하겠습니다. 아 공약인가요? 20만 원 네, 준비하셔야 될 것 같고 네 어쨌든 간에 20대 빨간 머리 30대에 다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만만 넘어라 제발. 네. 사지연 배우님. 사실 뭐 20대 저랑 지금의 저랑 크게 다르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 그때는 지금보다 더 철이 없었고 그때는 좀 부모님 아래에 있고 또 철이 없다 보니까 그냥 마음대로 멋모르고 언젠가 막연히 유명한 사람이 돼 있겠지, 언젠가 막연히 영화 배우가 돼 있겠지 이런 생각으로 그냥 긍정적으로 즐겁게 보내려고 하고 졸업을 하고 사회에 나갔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참 제가 생각했던 대로 만족스러운 결과로 이어지지도 않았고 힘든 것도 있고 물론 아픈 것도 있었는데 그냥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정말 진지하게 절실하게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늘같이 비행이라는 결과가 나타난 것 같고 앞으로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해서 다른 작품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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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에 굉장히 뭐 날것이란 얘기하지만 그 날것이라는 말이 그냥 단순히 그냥 완성도가 없다 이런 게 아니라 굉장히 거칠고 생생하고 에너지가 있는 것들을 크게 가공하지 않고 만든 영화가 나왔다는 생각이 들고 최근에는 좀 많지 않은 시도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뜻깊은 신작의 도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께도 질문을 좀 받을게요. 질문 있으신 분은 손 들어주시면은 네 마이크를 드려도 되겠죠? 네. 네, 안녕하세요. 들리시나요? 네. 저는 의상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차지연 배우가 영화 내내 빨간 패딩을 입고 나오잖아요. 근데 호적에 빨간 줄이 꼬여서 빨간 패딩을 입히신 건가? 이런 생각도 들었고 왜 빨간 패딩일까? 왜 빨간색일까? 이런 생각을 계속 했고요. 그리고 후반부에 둘이 침대에 같이 누워있는 장면에서 차지연 배우는 반팔을 입고 있는데 권은택 배우는 구멍이로 나갈 것처럼 옷을 입고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의상에 신경을 쓰신 포인트가 있으면 좀 디테일하게 말씀해 주세요. 네.
머리도 빨간색이고 패딩도 빨간색이네요. 호텔 씬에서 반팔, 긴팔은 저도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포인트고요. 일단 빨간색 패딩을 입혔던 거는 차지현 배우 되게 트레이드마크 같은 패딩이었어요. 항상 입고 다녔던 거고, 뭐가 마음에 들었냐면은 이 친구가 근수를 계속 빨갱이라고 부르는데 본인도 빨간 옷을 입고 있는 게 좀 아이러니하고 재밌더라고요. 그런 거에서 좀 착안을 해가지고 옷을 입혔고, 또 재밌었던 거는 노스페이스라는 브랜드가 가진 이름이 되게 재밌잖아요. 북쪽의 얼굴. 아주 근수를 자기 옷을 더 새기고 다니는 그런 느낌도 들고, 그래가지고 되게 재밌는 옷이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빨간 패딩을 입혔고, 네, 그렇습니다. 뭐 빨간 패딩 입은 거에 대해서 좀 배우님께 저도 제가 또 영화에서 좋아하는 포인트가 그 빨간 패딩이 지역이가 이제 훔친 패딩이잖아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뛸 때는 그 패딩이 없이 그냥 후드를 입고 뛰잖아요. 사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의미부여를 한 게, 사실 저 또래 친구들이나 저희 청춘들은 좋아 보이는 걸 되게 가지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고, 하지만 지역은 돈을 벌어서 사기보다는 이제 훔쳐서 그걸 훔친 거죠.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이제 그 훔친 것도 없고 이렇게 다 없는 상태에서 이제 그 상징적인 자기의 노스페이스 패딩이 없어진 채로 경찰서에 가서 그 이상한 짓을 하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저도 그 방금 질문 주신 빨간 패딩의 상징성에 대해서 저는 요즘 청춘의 그런 욕망을 빗댄 패딩이 아닌가, 저는 여태까지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감독님. 네, 와 해석이 네, 훌륭하십니다. 네, 뭐 질문 또 받을게요. 네,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질문이 지금 잠깐 생각하시는 동안 저는 그 마지막 지금 얘기하셔서 그런데 결론의 그 장면도 고심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막 시작하는 듯한 순간에 끝내잖아요, 이야기를. 알모도바르 영화나 진짜 다르덴 영화 이런 영화들에서 많이 봤던 방법인데 어떻게 좀 생각하셨고 그렇게 고집하셨던 이유는 또 무엇인가요? 처음부터 그렇게 그냥 감정이나 흐름이 한 번에 쭉 끊겨버리는 그런 호흡의 영화를 노리고 만들었어요. 그리고 몇몇 분들은 영화를 끝에 마무리를 제대로 안 짓고 끝낸다라는 말씀을 받았었는데, 피드백을. 그런 거는 전혀 의도하지 않았고 그냥 그 아이러니함 그대로에 끝내는 게 영화가 가진 되게 매력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끝냈고요. 단편에서부터 그런 끝맺음을 하고 싶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단편에서 좀 뒷부분이 흠뻑음을 해서 뒷부분 호흡이 길어지면서 그렇게 뚝 단절되는 느낌의 엔딩을 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단편 그리고 비행 준비하면서 어떻게 해서든 마지막에 그렇게 끝내야지, 어떻게 해서든 마지막에 그렇게 툭 하고 끝날 거야, 불친절하게 끝내야지라고 했었고, 엔딩 씬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원래 두 캐릭터가 이렇게 근수가 경찰서에 가서 자기가 모든 걸 다 도둑맞았다고 자수를 하는 씬으로 처음에는 시나리오가 나왔었어요. 근데 영화를 찍으면서 중간에 바뀌었거든요. 중간에 바뀌었고, 그런 아이러니함이나 이런 것들이 더 살려면은 항상 훔치던 지혁이가 가서 모든 거를 다 자수를 하고 끝나버려야 돼. 그런 아이러니함이 더 살지 않을까 해가지고 엔딩을 바꾸게 됐습니다. 또 질문 있으시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출 들리시나요? 근데 실제적인 연출할 때 배우 리허설 기간이 어느 정도 됐고 실제적으로 몇 테이크에 오케이가 나왔는지 연출이 되게 잘 된 부분이 있어서 궁금합니다. 어떤 장면이 몇 테이크? 전반적으로. 전반적으로 제일 많이 그러면 테이크 간 장면을 얘기를 해볼까요? 리허설은 한 두세 달 정도 했을까요? 네. 두세 달 동안 했었고, 이게 좀 서로의 좀 시간이 되게 오래돼가지고 서로의 기억이 많이 달라요. 왜곡이 돼 있어갖고. 그래가지고 햄버거맨 찍을 때는 저희가 매일매일 만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단편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씬에 대한 리허설을 다 했어요. 그것도 한 두세 달을 그렇게 작업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제가 항상 계속 시나리오 수정을 해야 되고 고쳐야 되다 보니까 연기를 좀 많이 못 봐줬던, 리허설을 많이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만나가지고 한 세 달 정도 준비를 했던 것 같고, 테이크는 어느 정도?
테이크는 씬마다 너무 다른데 제일 많이 좀 어렵게 좀 테이크가 안 끝났던 장면이 혹시 떠오르시나요? 그 장면 얘기해 주셔도 돼요. 달리는 씬, 마지막에 둘이서 달리는 씬 제일 고생스럽게 많이 찍었던 것 같아요. 그때 진짜 추웠고 한 8테이크를 그렇게 계속 전력 질주하는 것을 찍었던 것 같은데 그 중에 한 4번째인가 5번째 거 썼을 거예요. 뒤에 4-5테이크는 그냥 간 거네요. 네. 조금만 더 했는데 이게 계속 그렇게 오래 달리다 보니까 배우들이 감동도 안 살고 호흡도 다 망가져버려가지고 그냥 고생만 시켰죠. 미안합니다. 배우님 달린 연기할 때 힘들었을 것 같은데 얘기 좀 해주세요. 네. 감독이 진짜 밉지 않았을까요? 저는 원래 제가 마음 먹고 뛰면 이렇게 제낄 수 있는데 네, 천천히 뛰어달라는 부탁이 있어가지고 별로 힘들지 않았고요. 네. 역시 기억에 왜곡이 있네요 지금. 그냥 행복하고 즐거운 기억밖에 없습니다. 저는. 네. 그렇게 얘기하시면 홍근택 배우님은 뭐라고 하시죠? 전 힘들었습니다. 네. 그 씬 촬영할 때 여기 촬영 감독님 와 계신데 네. 아 촬영 감독님. 그 지역이 탔던 오토바이를 한 사람이 운전을 하고 촬영 감독은 거꾸로 타가지고 그 둘을 끈으로 묶은 다음에 아, 카메라를 들고 찍었어요. 그래서 오토바이 타고 가는 사람들은 저희를 못 보고 저희가 오토바이 속도에 맞춰서 뛰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한겨울에 그 시멘트 바닥이었어요? 아스팔트 바닥이었어요? 똑같은 거 아니에요? 아 이거 똑같은 거예요. 바닥에 맨발로 뛰는데 정말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 정도면 됐는데 왜 또 하지라는 말을 했었는데 역시나 중간 거 썼습니다. 파이팅! 화이팅. 네. 와 고생하셨습니다. 사실 영화에서 그 상처난 발, 맨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 영화의 주제성을 얘기해 주는 거라고 생각해서 꼭 필요한 장면이긴 했을 테지만 그 겨울에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8테이크 만에 오케이 받은 장면이라고 합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받을게요. 네. 여기로 가시고 네, 이쪽 주세요. 전달해 주실 수 있나요? 예, 제가 잘못 봤는지 모르겠는데 차지현 배우님이 이제 상의 탈의실에서 배 쪽에 문신이 있는 것 같은 걸 봤거든요. 근데 정규 부회장 하셨다고 그래가지고 연출된 거라고 하는데 너무 조금 나왔고 익숙한 걸 되게 좀 궁금했어요. 와 진짜 디테일하시네. 네, 눈이시다. 네, 눈이시네요. 그 문신이 제 배에 있어요. 네, 이거에 대한 에피소드를 말씀드리자면,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제 맹장이 터져서 맹장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딱 수술이 이제 상처가 아물고 겉을 떼고 딱 흉터를 보는데 이게 굉장히 캐릭터의 입 모양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문신을 해가지고 나의 마스코트를 만들어야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그 입 모양 위에 눈을 짓고 동그라미를 해서 여기에 이제 스마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나 하나의 마스코트로 만들어야겠다 해가지고 사인도 이제 그 사인에 보면은 이제 그 사인의 의미가 제 배에 있는 문신이거든요. 사실 이거는 제가 배우가 되기로 결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릴 때 그냥 모르고 했던 거기 때문에 지금도 상당히 후회가 많이 돼요. 그리고 당시에 이제 어머니한테 등짝 스파이크도 많이 맞았고요. 네, 그래서 굉장히 눈이 좋으신데 지울까요? 아니요. 아니요 지금 이번 캐릭터에는 어울렸었던 것 같고 잠깐 당분간은 킵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아무튼 그 네. 문신에 대한 미스터리는 이게 제 답변입니다. 감사합니다. 10만 넘으시면 지우시는 걸로 하면 어때요? 10만 넘으면은 그만하래요. 네, 바로 지우도록 저쪽에서 하겠습니다. 그만하라고. 아까 이렇게 손을 두 분이 한꺼번에 드셨는데 괜찮으시면은 그러면은 그분까지 받는 걸로 여기 네. 제가 저분한테 가져갔었던 건데. 한꺼번에 드셨죠. 네,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 무슨 질문할까 생각했는데 그 기자분께서 궁금한 점을 자세하게 질문해 주셔가지고 답변 잘 들었던 것 같고요. 일단은 우선 영화 재밌게 잘 봤습니다. 감독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그 마약이 풀보니 가짜였다는 사실이 저는 식스센스 이후로 역대급 반전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진짜 충격이었는데
눈치를 못 챘어요. 그 먹을 때 아 왜 쓴맛이 나지 이럴 때까지도 그냥 진짜 그렇게 리얼함에 빠져서 봤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나 싶은데, 이것도 에피소드도 감독님께서 그런 자료 조사를 하면서 나왔던 그런 고증에 의한 건지 아니면 독창적인 아이디어에서 나온 건지 궁금합니다. 고증도 어느 정도 따라간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연출 의도 제가 텍스트를 써볼 때 썼던 글이 사막을 걷던 만난 사람들이 메마른 사막을 걷던 사람들이 만난 오아시스와 선인장이 되어버린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이제 되게 한 줄짜리 카피를 써놨어요. 그래가지고 필로폰이 애초에 신기루고 오아시스였던 거죠. 모든 사람들이 그 가짜 신기루를 쫓아가지고 계속 무지막지하게 달렸던 그런 내용으로 정리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의도가 들어가서 그렇게 연출을 했고, 이게 사실 제 불찰인데 좀 그 설명이 조금 불친절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 필로폰이 가짜였다는 게 제가 조금 더 명료하게 좀 보여줬어야 하는데 그걸 좀 잘 못 녹여낸 것 같아가지고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제 스스로. 근데 그걸 잘 캐치해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와, 의도였던 것 같아요. 그때까지는 둘이서 이렇게 침대에서 먹을 때 저도 감쪽같이 진짜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결국에는 이게 마약 맛도 모르면서 이렇게 쫓고 쫓기던 그 모습이 좀 우스꽝스럽기도 하고 허무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이 또 청춘의 속성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마약 맛은 결국에는 못 보신 거잖아요, 그죠? 그걸 왜 보나요? 네. 네. 그분 메일 주셨던 분은 다시 연락은 안 되시는 거죠? 혹시 영화 보셨을까요?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뭐 악당이지만 참 감사해요. 정말 많은 도움 주셔가지고 영화 완성할 수 있게 도움 주셨고, 진짜 다시 연락 받는다면 영화 한번 보러 오시라고 하고 싶은데 아마 오실지 모르겠네요. 네. 여기 다른 필요도 없을 것 같고.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그분께 감사하며 꼭 보셨으면 하고, 그분 말고도 많은 분들이 오늘 이후로 비행을 보셨으면 합니다. 오늘 이렇게 진짜 꽉 찬 관객과 같이 행사를 하는 게 정말 즐거운 일이라는 거, 극장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게 정말 행복한 일이라는 거를 좀 오늘 행사에서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진짜 오랜만의 일인데 관객분들께 끝까지 이렇게 자리 이탈하지 않으시고 또 같이 토크해 주신 감사의 말씀 전하면서 좀 마쳐보도록 할게요. 네.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하고, 이렇게까지 사람 많이 찰 줄 몰랐어요. 이렇게 몰랐고, 영화 좋게 재밌게 봐주셨다면은 주변 사람들한테 추천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절대 강연을 하시면 안 돼요. 근데 뭐 강연하면 잡혀가요. 그래가지고 그냥 편하게 정말 뭐 추천해주시면은, 관심이라도 가져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 그리고 비행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비행할 수 있게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독님, 감사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뭔가 호소와 이 뭔가 청유와 여러 가지들이 섞여 있는 것 같은데, 네, 강요해도 잡혀가진 않아요. 네. 요즘 코로나라는 그 기운 때문에 많은 분들 고생하시고 계신데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저희는 하루 밥 먹는 시간 빼고는 다 네이버에다가 저희 이름 검색합니다. 여러분들 욕이어도 좋고 칭찬이어도 좋고 집에 가셔서 별점 좀 주시고 욕도 써주시고 칭찬도 써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와. 그러니까 전체 풀로 북한 말로요? 네. 약간 조선말 같긴 한데. 네, 어쨌든 이런 시국에 너무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저희 영화 비행의 제목이 사실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잘못되거나 날아오르거나. 그래서 오늘 관객분들께서 많은 시간을 내주셔서 저희 영화를 관람해 주셨으니까 앞으로의 관객분들의 인생이 잘못된 비행이 아닌 날아오를 수 있는 비행이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렇게 많은 분들 보시니까 그동안 잘못 살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잘못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감독님 오실까봐 제가 너무 조마조마했었는데 정말 그 코로나 빨리 끝나고 비행할 수 있길 바라면서 진짜 SNS에 많이 또 이렇게 좋은 글들 요거 말고 좋은 글들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같이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